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아규탄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예전, 요즘은 아마 로아규탄 잘, 부작용이 많아서 요즘은 잘 제가 알기로는 처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 때는 로아규탄을 많이 처방을 했고, 또 제가 2, 3년 전에 우리 아이도 여드름 때문에 이거 로아규탄을 내가 피부과에서 처방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볼래? 이제 얘기를 했더니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런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효과는 또 이런 게 있다. 먹어볼래? 그랬더니 싫다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자, 로아기타는 피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 분비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비타민 A가 여러분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 아시죠? 우리가 레티놀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그 뭐야 그, 그 A 전구체인 갑자기 이름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은 이제 우리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식품이 여러분들 피부의 건강에 좋다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는 역할이 일단 피지 분비량을 감소시키고 또 여드름 우리 각질이 생기잖아요. 여기 피부가 우리가 여드름이 나고 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각질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성장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이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들은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뭐 태아 기억 유발이 있기 때문에 뭐 2개월 전에 끊어야 된다든지 간독성이 있다든지 뭐 입이 마르고 건조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비용이고 가장 일단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전에 많이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이 피지 분비 조절제 이런 것들도 많이 처방을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 한방적인 것들 조금 소개를 좀 할게요. 제가 논문을, 지난번에 그 어떤 화장품 만드는 그 대표님 때문에 제가 논문을 많이 찾아드렸거든요. 소재를. 그래서 논문에서 보니까 이제 일단 항균 효과가 있는 것들, 좀 여러 약재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천연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약재 천연물로 해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뭐 항균이 어떤 것들이 좋은지, 어떤 것들이 뭐 항알러지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실험을 해가지고 보통 이걸로 소재로 해서 우리가 보통 뭐 화장품도 만들고 아니면 약품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자, 황련, 호곡련, 어성초, 작약 같은 게 굉장히 항균 효과가 좋다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소재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한약, 우리 본초 배우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학기 우리 이제 학생들이 본초를 배우고 있는데, 이 본초에 보면 약을 목적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눠 있어요. 거기 보면 청열약이라고 있어요. 청열약은 뭐냐면, 열을 떨어뜨리면서 약이 몸에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몸을 차갑게 해주는 약이에요. 무슨 약이냐면, 한약에서는 우리가 몸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걸 다 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을 식힐 수 있는 건 차가운 약재, 그 몸에 이 차가운 약재를 써서 염증을 가라앉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운 약재들이 이제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모라든지 천하군, 치자, 황금, 항연, 고삼, 현삼, 목담피, 금은화, 어성초, 포곡류, 황백인데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화학 제품의 약이 발달해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약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주로 이런 청열약을 가지고 항생제의 목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의사 선생님들이 약제 이렇게 뭐 처방할 때 뭔가 염증이 있거나 열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런 청열약을 집어넣어서 뭐 해열 효과, 소염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거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논문을 찾아보니까 금은화는 자, 제가 알기로 금은화도 요즘에 무슨 건강식품 소재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균, 항바이러스, 그 모든 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고요. 염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히 화농성 감염.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뾰루지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막 곪아가지고 막 노란 고름이 나오는 걸 이런 화농성 감염이라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면역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자, 고삼은요. 항균, 소양감, 가려움증, 항암,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거는 어디다 옛날에 많이 썼냐면요. 우리가 알레르기 발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애기들 뭐 애기 기저귀 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은 알레르기 발진 같은데 이럴 때 많이 쓰는 재료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약품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고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이나 약품의 성분들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뒤에 보면 뭐 무슨 추출물, 고삼 추출물, 금은화 추출물, 뭐 이런 추출물 이렇게 그냥 뭐 고삼이 아니라 뭔가 추출물로 형태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삼은 이제 피부과 제품을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게 고삼입니다. 자, 이제 포공용은 민들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들레인데 민들레도 가장 대표적인 그 염증, 소염, 소염작용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항균, 항바이러스, 그 다음에 간 기능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항암 작용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면역, 그 다음에 유선염. 그래서 민들레는 어디 많이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유방암 예방을 위한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같은 거. 우리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피부 섬유 선종 같이 이렇게 혹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 그때 많이 썼던 게 민들레입니다. 그 다음에 화농성 감염, 그 다음에 멜라닌 생성 합성을 저해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미백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미백 효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요즘도 보면 민들레를 건강기능식품에 소재로 넣어서 만드는 제품들이 많고요. 녹차는 뭐 카테킨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들 녹차는 작용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뭐 다이어트도 좋고 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녹차에 대한 논문들은 정말 많아요. 한 100여 편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피부와 관련돼서는 해독 효과. 여러분들이 피부도 우리가 화장품을 항상 바르잖아요. 특히 여러분 뭘 바를까요? 우리가 여성들은 파운데이션 같은 거, 그다음에 색소 제품 이런 것들은 피부 모공에 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부가 점점 칙칙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독을 할 때, 여러분들 녹차가루, 유기농 녹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먹는 녹차 있잖아요. 왜 요즘에 유기농 막 말차라고 그랬냐? 가루로 된 녹차가루가 있어요. 그걸 타서 이렇게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 한 숟가락 넣어서 해보시면 해독 효과가 있고요. 뭐 항균 소염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목향은 이기약이에요. 이기약은 뭐냐면 기에 도움이 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향을 어디에 넣냐면 아까 제가 공진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진단에 원래는 사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사양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양 노루의 향낭 주머니에서 나는 그 향 나는 그 분리 주머니인데 지금은 사양이 그 뭐죠? 천연기념물로 돼가지고 잘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없고 거의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요즘은 공진단에 사양을 안 넣고 대신 뭘 넣냐면 목향을 넣어요. 목향이 뭐냐면 기를 순환을 잘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한의학 수업 시간에 맨날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기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순환을 돌릴 때 이에 도움이 되는 게 이 이기약입니다. 기에 도움이 되는 이기약인데 목향이 그런 약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었을 때 이게 갑자기 저는 이제 되게 피곤하거나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섰는데 어지럽거나 이게 뭔가 기순환이 안 된다는 느낌이 제가 딱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공복에 공진단을 먹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공진단이 항상 먹어요. 저는 아침마다 꼭 먹거든요. 근데 공지단을 먹으면 이게 갑자기 기가 이렇게 확 순환이 되면서 이게 뭔가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몸으로 느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 목향의 성분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진단에 들어가는 성분이 이 목향입니다. 그래서 항균 효과 있고 항염증. 자, 혈관 생성 억제가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면 좋냐면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재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백지는 혈전, 혈전, 피떡이라고 하죠.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뭐 뇌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겠죠. 항혈전, 항균, 그다음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대요. 이 백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라겐을 드셔도 되고 또 이런 약재를 드셔도 좋겠죠. 자, 항산화는 우리의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라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세포나 염증도 유발하면서 세포도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이 노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산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산화라고 하는데 왜 요즘에 항산화 영양제 있잖아요. 뭐 코엔자임 큐텐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심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항산화제를 꼭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약에 보면 항산화제가 뭐 50ml짜리가 있고 100ml짜리가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미리수가 좀 큰 게 좋겠죠. 근데 이제 클수록 가격이 좀 더 고가하고 비싸지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특히 심장질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는 영양제, 그 건강기능식품 약국에서 그냥 팔아요, 여러분. 그래서 파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한 50mg 정도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비름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약 시간에 지난 토요일 수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 청열 해독이고 붓기 완화, 그다음에 천연 항생제로 요즘에 최근 뜨고 있는 약제입니다. 새비름이 천연 항생제. 그다음에 천연 항생제로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또 프로폴리스예요. 여러분들 프로폴리스 아시죠? 그 벌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꽃잎이나 화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자기 침 애가고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벌집에 이렇게 그 벽을 바르는 그 물질이 프로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폴리스가 항균 효과뿐 말고도 뭐 항산화 효과, 효과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프로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모도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죠. 청열약 중에 저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지모는 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고요. 자, 그다음 울금 또 요즘에 뜨고 있죠. 울금 항산화 미백 효과가 있어서 요즘에 그 여성분들 보니까 울금이 이렇게 캡슐로 나온 것들도 있고 가루로 나온 것들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했던 약재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약재상에 여기 뭐 제기동에 가서 약재상에 가서 구입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 요즘에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 구매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방 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